큐.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의 투자 황금 비율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제가 시작한지도 모르고 열심히 대본을 읽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 대표님, 네. 오늘 컨디션 어떠십니까? 근데 처음으로 큐 해봤네요. 자, 아무튼 자, 저도 맹장이 아파가지고 그래요? 지금 일어서기가 힘든데요. 네, 계속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우리 마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 어떻게 좀 다음 장 전략을 준비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이화선이고요. 오늘 좀 컨디션이 난조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서 달려 나와 주신 마 대표님 소개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건강하시고요. 우리 많은 전략 알려주세요. Don't cry, 영원히 나. 수익 줄게요. 자, 아무튼 사실 최근장 수급장이 굉장히 이어지면서 뭐 좋은 종목들, 추천한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고, 그리고 뭐 영업무역이나 그리고 뭐 코스코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제가 늘 밀었던 종목들, 그리고 증권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차트로만 보면은 시장이 빠진다, 이제는 고점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제가 잡아드렸던 그런 수급이나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성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따라오시고 좋아하시고 그리고 팬층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어떻게 해야지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을지,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방금지기 마음을 높였습니다. 와, 오늘도 정말 에너지 넘치게 저희 오늘 스타트를 끊어봤는데요. 좋습니다. 여러분 방송 쭉 함께 하시다가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70-7797-7403번 전화 열려 있고요. 문자로도 가능해요. 013-3366-8288번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전화나 문자도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다음 주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마홍일의 투자 황금 비율 저희 본격적으로 스타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다음 장 수익을 위해서 든든하게 전략 챙겨와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게요. 소개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해 드릴까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 주식시장부터 황금 비율을 제대로 책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바로 KW 주식연구소 정민상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시고요. 네.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의 든든한 길잡이 정민상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최고의 수익과 트렌디한 투자로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수익을 향해 출발해 보시죠. 예, 수익을 향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추천주들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정민상 전문가가 오늘 시원하게 까주신다고요. 아, 네네. 네. 좀 준비 좀 해봤습니다. 예,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우선 그 추천주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 특별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오늘은 그동안 추천드렸던 모든 종목들에 대해서 실제로 얼마의 기간 동안 어떻게 수익이 나오게 된 건지 상세하게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추천주들 대부분 일주일 이내에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었고 2차 목표가 역시 대부분 단기간에
달성해 주었었죠. 지금 포트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우선 잠시 후에 포트가 나오고 있죠. 네, 지금의 포트는 그동안 제가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제시드렸던 모든 종목들을 포트에 포함했기 때문에 손절 종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 이틀 만에 수익이 나오게 된다면 다음 종목으로 바로바로 회전을 해야 하는 게 맞겠지만 아시다시피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방송이고 또 공개적인 방송인 만큼 경우에 따라서 제시를 못 드릴 때도 있었던 부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포트를 자세하게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제시드려왔던 종목들이 과거에는 지금 저런 종목을 외사하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셨기 때문인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가볍게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사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종목을 선별하실 때에는 이런 식으로 향후 다가올 섹터나 가치를 가지는 종목에 대해 매수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이슈가 되어 큰 상승폭인 구간인 종목을 분석도 없이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종목은 물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큰 하락이 발생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차트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할 줄 모르는 분들이 짧은 손절가를 잡고 이러한 매매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근거가 부족한 매매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싫어하는 영업적인 성격의 잘못된 매매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종목에 따라 손절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손절을 길게 잡고 들어가는 경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종목마다 상승의 근거가 다르기 때문이겠죠. 제 포트를 보시면서 추천일 대비해서 언제 이슈가 되었는지와 또 이미 과거에 이슈가 되었던 종목이 추천이 나갔었다라고 한다면 왜 그 시점에 추천이 나가서 수익을 가져가게 되었는지를 꼼꼼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천주가 조금 올라가면 난리치고 하락하거나 손실을 가져온 종목은 조용히 숨기고 넘어가는 그런 전문가를 흉내내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면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좋겠죠. 물론 저는 다른 방송은 잘 안 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실제로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니까요. 판단은 시청자분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제시드리는 종목들을 또 지속적으로 또 실시간으로 제공받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위 전화나 문자로 문의 주시면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 한번 보셨죠?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합계만 723.54%라니 굉장한 수익률을 이번 시즌2 동안 만들어주셨습니다. 함께 수익 내신 분들 너무 축하드려요. 사실 시즌2 때는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어요. 시즌1 때는 그때는 상승장을 정확하게 맞췄죠. 이제부터 올라갈 거다. 빨간색 옷 입고 나와가지고 양복이다 여러분, 양복이가 되겠다. 집에서 혼자 돈 세기 힘들어서 나왔다 하면서 굉장히 크게 추천을 드렸고 그때는 또 다 크게 올라가지고 수익이 많이 났죠. 하지만 시즌2 때는 종목 장사라고 했습니다. 종목별로 가는 것만 가고 시즌1 때 많이 올랐던 그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안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고 10월달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11월달 초까지도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 장들을 여러분들이 겪으면서 와 진짜 원대표가 잡아주는 시황이나 그리고 종목을 찝어주는 것들이 정말 차별화되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을 거고요. 정민상 전문가가 잡아줬던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이거 너무 날이 서 있는 거 아닌가 떨어질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한번 더 치는 경우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이거 계속 빠지는 것 같은데 여기서 반등 나오는 경우 많았고요. 이렇게 종목을 딱딱 찝어드렸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따라오시는 분들이 큰 수익이 났던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사람들이 종목을 얘기할 때 그 종목의 예전에 그 과거의 히스토리 경력, 히스토리컬만 가지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스코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포스코 철강? 철강이죠. 철강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포스코는 지금 철강 기업으로 해서 아예 그 2차 전지 원료 기업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있는 소금 호수를 샀어요. 거기에서 거기 소금을 딱 빼가지고 이제 리튬을 이게 정제하는 기술을 했는데 거기 나오는 게 진짜 전기차 3억 대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왜 포스코가 날아가고 있죠. 이걸 예전에 철강으로만 보면 안 돼요. 그만큼 시장이 민감하고 시장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기업의 전략들을 꼼꼼하게 보고 과거에 있는 히스토리컬을 보는 게 아니라 미래에 있는 약간 이펙트를 봐야지. 그래야지 정확한 분석이 나오고 주가에 적용을 시키고 종목 장세에도 좋은 종목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찝어가지고 알려드리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진짜 내 생각대로만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트렌드를 아는 것이 그렇죠. 중요한데 그걸 잘 보고 여태까지도 수익을 많이 내주셨던 정민상 전문가의 수익률 여러분 함께 챙겨보셨습니다.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어떤 종목 공략해보면 좋을지 그 종목 들어보시죠.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바로 첫 번째 추천드릴 종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기업은 토목과 건축공사를 주사업으로 두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서 탄탄한 입지를 가진 기업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아실 만한 기업이고 특히나 요즘 건설주들의 상승세가 좋기도 한데요. 제가 지난번에 교육해드렸던 것을 기억하신다면 좋은 섹터라는 것을 아실 듯합니다. 건설주 섹터는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소외받아왔지만 코로나에 대한 해소가 다가오는 시점이라는 것과 최근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주택수의 증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으로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천드릴 종목명은 현대건설입니다. 해당 기업은 최근까지도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주긴 하였지만 크게 본다면 아직도 가치 대비 저점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혹시라도 왜 바닥에서 안 좋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주식 처음부터 저한테 다시 배우셔야 되니까요. 문의 꼭 주셔서 기초교육부터 다시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추천드리는 매수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금요일 종가인 38,900원이며 2차 매수가 35,000원, 1차 목표가 42,900원, 2차 목표가 51,900원 제시드리겠고요. 해당 종목은 손절가는 별도로 제시드리지 않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공개적인 방송에서의 종목은 100만 원 이하의 소액으로만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우선은 지금 이렇게 건설주 하나 나왔어요. 건설주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장 밸류에이션이 낮은 쪽이에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렇게 대형주 위주로 뭐 현대건설도 많이 올랐죠. 그리고 지금 건설주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는 대림산업도 지금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건설주 포트를 잡아가지고 좀 갖고 가면은 그래도 지금 현재 수급이 몰렸기 때문에 그 수급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건설주가 꼭 현대건설만 있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또 던진 건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종목 추천해 바랍니다. 이렇게 뭐 남겨주시고 하면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좀 더 시가총액이 아주 무겁지 않은 것들로 또 선별된 건설주들도 괜찮은 것들, 뭐 예를 들어 계룡이나 뭐 서희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또 빼서 알려드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종목 좀 알려주세요, 뭐 해주세요, 문자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맞아요. 건설주 굉장히 요즘 포텐이 터지고 있습니다. 수주 모멘텀도 확실한데요. 수익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한데 장중 대응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전화나 문자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첫 번째 종목이 아니라 두 가지 종목이 또 있어서 두 번째 종목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당연히 있죠. 네, 이어서 두 번째 추천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해당 기업은 풍력 금속 구조재, 건설 등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주 제품으로는 풍력 발전기용 윈드 타워가 있겠는데요. 지난 9월까지 큰 상승폭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후 꾸준한 행보를 가지면서 지지선을 어느 정도 만들어 주었는데요. 추천드릴 종목명은 동국 SNC입니다. 추천드리는 매수가는 금요일 종가인 8,520원이며 2차 매수가는 7,650원입니다. 손절가는 마찬가지로 제시드리지 않겠고요. 목표가는 1차 9,050원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퀴즈 나가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지난주보다 더욱 난이도가 낮은 정말 쉬운 문제로 나가보겠습니다. 금방 제가 1차 목표가는 9,05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2차 목표가는 얼마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지난주 퀴즈같이 갭자리로 보시는 건 아니고요. 차트상 저항하는 구간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위아래로 500원 정도 차이 나는 선에서 정답으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는 1개월간 무료로 실시간 종목 추천과 주식 심화 교육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정답을 맞추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차트에 대한 기본 교육 자료를 마찬가지로 무료로 제공해 드리면서 2차 목표가를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퀴즈가 나왔네요. 자, 사실 이제 퀴즈가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뭐 그냥 하는 거 아니야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퀴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찾아보는 거예요. 그걸 검색해보고 그리고 차트도 만져보고 하는 건데 이게 뭐 여러분들 2차 목표가 뭐 너가 정확하게 어떻게 알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 맞춥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1차 익절가, 2차 익절가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설명된 자료가 있으니까 이렇게 퀴즈를 주는 거겠죠. 이거에 대한 뒷받침하는 근거는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는 거고 그걸 미래적으로 또 지나보면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한번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네. 사실 그 이제 풍력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모멘텀을 보였죠.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투자와 그리고 우리나라가 풍력 관련된 기술들이 세계적인 수준에 나더라도 나쁘지 않다. 거의 상위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 CS 윈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뭐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지금 최근에 바이든이 갑자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수급이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전에
기대심이 오르고 이제 한번 쭉 빠지는, 그러니까 쭉 빠지는 건데 쭉 빠졌으니까 나쁘지 않은 거예요. 이제 또 쭉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드렸고요. 이렇게 그때그때 바로바로 오를 만한 종목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트렌드하게 계속 다 봐야 돼요. 모든 시장과 분석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쉽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따라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뭐 이것저것 말고 투자 현금 비율에 이제 전민상 전문가라든지 이제 우리 팀을 따라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2차 목표가를 여러분이 한번 차트를 맞춰보세요. 쫙 보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로 2차 목표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013-3366-8288번이죠. 이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500원 부분이었나요? 그 정답자까지 1개월 무료 교육을 해주신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지금 차트 한번 보시고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저희가 다음 주 공략주로서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투자할 때 어떤 것들을 유의하면 좋을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매주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그냥 바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행 이자보다 더 나오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주식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막상 1년에 3%는커녕 종목에 따라 한 달에 10%라든지 본인만의 어떤 기준을 잡게 되는데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러한 기준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런 식으로 근거가 부족한 매매를 하시게 되면 결국 종목은 늘어나고 손실 역시 늘어나게 되겠죠. 아마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미래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에 의한 매매를 통해서 확률을 높여가는 것만이 올바른 투자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세력에 의한 반대의 움직임이 많은 주식시장에서 수익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을 가져봐야겠습니다. 네, 그 기준에 대해서 이미지가 잠시 후에 나올 텐데요. 첫 번째로 현재 상황보다는 향후에 충분한 가치를 가질 만한 종목인지, 두 번째로 현 구간이 차트상 충분한 상승의 신호를 주는 맥점인 그런 구간인지, 세 번째로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충분한 파악을 한 상태인지, 네 번째로 매수한 종목에 대한 단기간 하락이 나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심리를 가질 수가 있는지, 이런 네 가지 정도만 지키셔도 주식시장에서 절대 손실 볼 일은 없으실 겁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 근거를 통해서 종목 추천을 드렸음에도 종목에 따라 손절가를 제시드린 이유는 기간적인 손해에 대한 리스크 방지입니다. 반대로 손절이 필요 없는 종목은 만약 지지하는 구간이 깨져도 단기간 반등할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시를 안 드리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시청자분들도 근거가 있는 그런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지지선이나 저항선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자면 지지선이란 차트에서 주로 일봉이나 주봉, 월봉을 보시면 낮은 가격대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 몰려있는 그런 구간을 말하는 건데요. 이 지지선은 다수의 사람들이 이 가격 이하는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난 무조건 살 거야, 또는 이 가격까지 빠진다면 추가 매수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강한 힘을 가진 구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저항선으로는 반대로 팔고 싶은 사람이 많은 구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당연히 지지선에 사서 저항선에 팔아야겠죠. 물론 고점을 뚫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건 시황이나 가치에 대해 정확한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매매는 저항선까지만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단순히 이 정도만 보실 줄 아셔도 도움 많이 되실 텐데요. 이러한 차트상 구간들은 쉽게 말해서 과거에 많이 사고 많이 팔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래에도 그 가격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원리적인 간단한 부분만 이해하시고 매매를 하셔도 쉽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매주 추천드리는 향후 예상되는 그런 섹터들을 참고하셔서 개별적으로 가치가 있는 종목을 찾은 다음에 맥점 구간에 진입한 종목을 찾아서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당연히 상단의 저항선까지는 상승세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하면서도 실전에 도움되는 교육 진행해 보았는데요.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상세한 자료나 교육이 필요하신 분은 문자를 통해서 자료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를 보내는 방법은 위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죠. 013-3366-8288번호로 교육이라고 누르신 다음에 전송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주식이 조금 쉬워지지 않으셨나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교육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투자 원칙을 우리가 한번 배워봤습니다. 향후 충분한 가치가 있는지, 맥점 구간인지, 시장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심리를 내가 탄탄하게 챙겨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원칙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팔로잉 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실전 교육에 대해서는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교육 이렇게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희 바로 이어서 이제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황금 비율을 또 책정해 주신 섹터가요. 인공지능, 유가, 그리고 저탄소였는데 사실 유가 좋았죠. 그리고 저탄소 좋았습니다. 인공지능 어땠는지 등등 좀 브리핑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지난주 추천 섹터가 거리두기 격상 관련주하고 저기 반도체였습니다. 아, 제가 또 잘못 얘기를 드렸군요. 그럼 거리두기랑 반도체랑, 반도체랑 그다음에 기타로 이제 개별 종목 말씀을 이렇게 그러면 세 드렸었습니다. 가지 섹터였군요. 네, 맞습니다. 예. 전주를 조금 이제 기억하셨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락가락합니다. 예. 거리두기 같은 경우도 좋았죠. 네, 당연히. 좋았죠. 그래서 오늘 확진자도 800명 굉장히 넘는데. 높았다고 해가지고 관련해서 네네. 수혜를 많이 받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좀 디테일 찾아볼게요.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추천 섹터였고요. 제시드렸던 섹터별로 좋은 흐름 나와주었고, 개별 종목 역시 종목에 따라 흐름 나와주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번 주 코스피는 내마녀의 날로 인한 일부 조정을 받은 이후 금요일 최고 2,781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외인들은 이틀 연속 매도세를 이어갔지만 기관들의 매수세로 인해 지수를 방어하며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와주었죠. 최근 세계 각국에서 화이자 백신의 승인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반대로 국내에는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부 조정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코스닥은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와주었지만 개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상승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졌었죠. 이 부분은 국내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의 그런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는 중소기업보다는 안정적인 대기업 위주로 투자한다는 심리가 작용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코로나가 조금 진정된다면 그동안 조정받았던 소형주들에 대한 상승세가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다음 주 추천 섹터로는 건설주 20%, 폐기물 관련주 20%, 코로나 격상 관련주 20%, 반도체 20% 제시드리겠습니다. 국내 코로나 3차 유행이 확산됨에 따라 폐기물이 늘어나게 되었고 어느 정도 상승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 시점입니다. 또 이대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게 된다면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수 있겠고 그렇게 된다면 관련주 쪽으로 추가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겠죠. 항상 상황에 따른 대응 그런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공략해 볼 만한 섹터가 지금 하단에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주, 폐기물, 그리고 거리두기 격상 관련주, 반도체였습니다. 지난주도 이제 거리두기 반도체였다고 하셨고 또 제가 또 말씀드렸던 지지난주 섹터도 사실 이번 주도 사실 잘 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언급이 됐던 부분들이 정말 좋은 유망 섹터로서 여러분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저희 방송 쭉 여러분 함께 팁으로 삼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섹터 비율 살펴봤고요. 바로 이어서 마 대표님과 함께 주식시장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지금 전반적으로 저도 중간중간 코멘트를 했는데요. 네. 종목 자체가 종목 장세로 가고 있고 섹터가 지금 그러니까 사실 한 주만 가는 게 아니라 2주, 3주 갑니다. 네. 뭐 이거 오늘 사가지고 뭐 2, 3일 뒤에 무조건 파는 그런 단타성 스캘핑이 아니니까요. 스캘핑을 할 거면 시황 분석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차트만 보고 딱딱 하면 되는데 그게 요즘에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그거 약간 스캘핑 하시는 분 잘 봐보세요. 요즘에 수급이 올랐다가 바로 다 빠지죠. 오른 듯한 그런 것들은 다 빠집니다. 그냥 우량주 또는 약간 수급이 좋을 수밖에 없는 대형주들이 크게 움직였어요. 삼성전자 7만 전자 됐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11만 원 돌파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에서 SK 하이닉스의 목표가가 거의 10만 원, 11만 원이었는데 11만 원을 돌파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바뀌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자 지금 이렇게 왜 이런 것들이 가냐? 자 반도체주 간다고 하니까 간 건가? 자 우리 미래에서 왔기 때문에 간 건가? 이렇게 이 프로를 정확하게 제대로 보시는 분들은 신기해하실 겁니다. 자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이유가
있습니다. 수급의 섹터의 그런 순환매는 다 이유가 있고요. 그 이유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찾아내기 위한 뒤에 백조의 그 발걸음은 정말 알아서 그냥 안 보이시죠? 그렇게 다 해가지고 찾아내는 겁니다. 자, 지금 앞으로의 12월장 굉장히 좋을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수급이 들어왔고 지금 저도 추천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 그냥 말씀드릴게요. 지역 낭만공사나 한국가스공사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공기업인데 뭐 이렇게 오를까? 아니에요. 거의 5% 정도의 수급이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자, 지금 굉장히 춥습니다. 이번 겨울은 더 추울 거란 말이 많고요. 한파 관련주, 동파 관련주예요. 그럴 때는 이런 것들도 좀 움직이고 있고 또 약간 그 뭐라 그러지 그 배당 같은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한번 봐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좀 미리 선취매를 하거나 또는 여러분의 포트가 굉장히 뭐 복잡할 거예요. 대부분의 제약바이오로 다 꽉 차 있으면은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 건설주도 넣고 이렇게 거리두기 주도 넣고 언택트 관련주도 넣고 그리고 이렇게 동파 관련주도 넣고 또 콜드체인 관련주도 넣고 제가 계속 얘기했던 콜드체인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말한 뭐 동아소시홀딩스나 뭐 또 뭐 오텍 이런 것들이 말하고 나서 거의 다 20% 이상 올랐고요. 게임주로 추천드렸던 컴투스 뭐 그리고 뭐 펄어비스 이런 것들도 거의 25%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제가 그때그때 드리는 종목들도 사실 여러분들이 문의 주시고 뭐고 포트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저도 개입을 해서 많이 잡아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방송에서 나오는 주가 끝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의 포트를 제대로 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문의 주시고 퀴즈도 두고 그리고 약간 교육도 받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자리에서 끝까지 진짜 오늘 왜 맹장 때문에 그런지 말할 때마다 아픈데 아무튼 방송하는 순간에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대표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와, 이런 투혼 멋있습니다. 저도 본받겠습니다, 대표님. 네네네. 자, 늘 좋은 비유로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백조의 발걸음. 그 수익이 쉬워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서는 정말 그 백조의 발걸음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이었잖아요. 여러분 함께 저희와 노력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화나 문자도 많이 주세요. 지금까지 주식 황금 비열이었습니다. 이제는 파생시장으로 넘어갑니다. 네, 이번에는 파생시장에서 여러분 수익 전략 줍줍 해보시죠. 파생시장은 캡틴 최민수 전문가 모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KW 트레이딩 해외선물 전문가 최민수 전문가입니다. 일단 뭐 지난 한 주도 너무 재밌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증시의 거품론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면서 계속적인 신고가를 갱신을 해주면서 참 이게 와, 이 기대감이라는 게 참 무섭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느껴줬던 것 같아요. 특히 나스닥이 10,000 돌파할 때도 이런 느낌을 가졌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이 12,000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야, 대단하다, 인정한다, 또 이렇게 느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유가도 굉장히 올랐고 그리고 지금 지난주에 제시해 주셨던 포지션대로 시장이 또 움직였던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의 전략도 많이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팁을 조금 우리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 선물 사실 좀 많이 확장이 된 것 같거든요. 네네네. 우리 마음의 투자환금 비율 덕분인지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주변에서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팁을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팁을 팍팍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특성도 말씀드렸고 특징도 말씀드렸고 뭐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도 참 이거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빠른 시기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 시간 이 타이밍에 딱 잘 들고 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고 이번에 말씀드릴 거는 이제 경제 지표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 국내 증시도 역시나 이 지표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 글로벌 증시에서는 이 글로벌 시황과 그 다음에 이 글로벌 경제 지표가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정말로 중요하지만 이 정말로 중요한 만큼 이것만 믿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점 물론 마지막에 끝날 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나 이걸 무조건 믿고 가지는 않겠지만은 이 경제 지표로 인해 가지고
그 시간대, 그 날에 이 흐름을 충분히 체크를 하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파악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이 경제 지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 글로벌 경제 지표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방송 시간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특징적인 거 몇 개만 좀 뽑아와서 이렇게 PPT로 또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경제지표, 이 경제지표란에 대해서 일단 PPT를 한번 보면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 경제지표, 이 말 그대로 경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이 수치와 수단을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이 쉽게 얘기하면 뭐 이 검색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막 주구장창 장황하게 막 설명이 돼 있어요. 하나도 이해 잘 안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해외를 따랐을 때 미국을 가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실업률은 얼마다, 일자리가 늘었냐 줄었느냐, 아니면 물가 지수가 올랐냐 줄었느냐,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는 게 경제 지표다. 그래서 이 경제가 어떻게 흐름을 가지고 있고 뭐 더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 나쁜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고 좀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경제 지표를 왜 확인을 하느냐? 일단은 뭐 이 시장 흐름을 예측하기 위함은 절대 아닙니다. 예측은 아니고 이 실제 발생할, 제가 말씀드렸죠, 당일 또는 그 시간대 이렇게 발생하게 될 이 변동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이거를 믿고 이 앞으로 이 시장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경제지표를 왜 확인을 하게 되면서 어떤 경제지표들을 또 확인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이 경제지표 보는 방법 일단 있습니다. 이 경제지표 보는 방법, 각 증권사 뭐 경제지표 보는 방법도 있지만은 또 이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보고 계시는 또 이 인베스팅이라는 요 들어가시게 되면 경제지표를 한눈에 다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미국뿐만 아니라 뭐 독일, 그 다음에 뭐 이탈리아 뭐 등등, 인도, 일본, 중국 모든 경제지표를 여기서 한눈에 다 파악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증권사에서 잘 못 찾겠어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오늘 여기 경제지표를 보시게 되면 일단 일부러 제가 여기를 좀 스크린샷해서 가지고 왔는데, 좀 가장 한 달 중에서 가장 큰 경제지표다, 가장 큰 흐름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지표다라고 생각되는 거를 먼저 1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과연 그게 무엇이냐? 이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입니다. 이 경제지표가 거의 뭐 이 미국 경제 지표, 나스닥 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지표다라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최근 뭐 몇 달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이 코로나19라는 이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큰 힘을 발휘하지는 좀 못했다라고,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가 가진 힘은 어마어마하다라는 점 다시 한 번 더 또 이 상기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농축산업을 제외하고는 이 전월 고용 인구수를 이 변화를 측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발표치가 있고 예상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일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발표치랑 예상치 기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발표치가 예상치보다도 높다라고 한다면 일단 이 일자리 수가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경기가 당연히 좋아졌다, 호재다라고, 그러면 역시나 지수 역시나 증시 역시나 상승으로 간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이 발표치가 예상치보다 적어졌다라고 이렇게 본다면 일자리 수가 역시나 감소를 했다, 그리고 경기는 부진을 했다라고 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검색을 하시면 막 장황하게 막 여러 가지 글자가 나오는데 그냥 핵심 내용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핵심 내용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 시기는 이제 뭐 첫째 주 금요일 날,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 뭐 결국에는 이 변화율에 따라서 지수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까 보신 것처럼 뭐 즉 고용이 증가하면 경기가 회복되고 주가가 상승하는 거고, 그다음 고용이 감소가 되면 경기가 침체되고 주가는 또 하락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은 고용 사이클이 이제 좀 짧은 편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이 회사를 내가 나갈 때까지 좀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싶어 하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짧습니다. 경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회사에 들어가서 경력을 쌓고 또 다른 데 가고 다른 데 가고 이런 부분 또 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좀 짧은 고용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는 원유 재고입니다. 원유 재고, 제가 원유 크루드 오일 제일 많이 말씀드리죠. 이 원유 재고에는 진짜 이 지표가 가장 큰 지표다. 비농 다음으로 많이 봐야 되고 많이 큰 움직임을 보여주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이 에너지 정보국 EIA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미국 기업들이 보유한 이제 상업 원유에 대해서 주간 변화를 배럴 단위로 측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비농은 월이지만은 요 원유 재고 같은 경우는 주간입니다. 주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역시나 발표치와 예상치에 따라서 재고가 증가되냐, 재고가 하락되냐에 따라서 가격이 하락을 한다, 가격이 상승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 제가 시황 말씀드릴 때도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원유가 재고가 증가가 했다. 그러면 당연히 원유가 많아졌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겠네. 그 다음에 오일 재고가 만약에 줄어들었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네. 이렇게 또 간단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제 물가지수입니다. 물가지수. 이 물가지수도 이제 좀 많이 보는 편인데, 뭐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지금 요 PPT 보시면 알겠지만은 참 여러 가지 물가지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핵심적인 내용만 보시면 돼요. 이 물가지수가 높게 나온다. 그럼 물가율이 상승을 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다. 그 다음에 물가율이 낮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물가가 하락을 했다. 그러면 디플레이션이 나온다. 결국에는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소비가 위축을 하게 되고, 그러면 금리도 인상을 하게 되고, 요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면 되는 거죠. 이 물가 지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찾아보다 보면 오히려 더 머리가 복잡해지시고 막 헷갈리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겠는데, 딱 보여주는 거 간략하게 딱 보여드리고 있는 요거 딱 보시고, 요렇게 흐름이 되는 거구나, 요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제가 색깔을 좀 넣어놨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이죠. 여기에서는 이 생산자와 소비자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척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정도의 정확도 뭐 미묘하게 좀 차이 나는 정도이지 않을까, 이때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는. 그러나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만큼 좀 더 중요하게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마지막 네 번째 지표인데, 일단은 제조업 부분 이제 구매 관리자들, 이 기업들마다 구매 관리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구매 관리자라는 사람들이 이 여러 가지 이 측정 데이터들을 모아서 활동 수준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종합해서 발표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이라는 기준이 이제 중간 기준입니다. 중간 기준. 그래서 이 50보다도 발표치가 높다라고 한다면 일자리가 증가를 했다. 그러면 경기가 좀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발표치보다도 50이라는 숫자가 더 크다. 그럼 50보다도 적어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고용이 좀 불안하다. 경기가 악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적혀 있는 것처럼 비제조업 지수도 있는데, 이 보는 방법은 똑같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제조업 보시는 방법과 비제조업 보시는 방법은 똑같이 수치 50을 기점으로 크냐 작냐에 따라 가지고 경기가 좀 호재구나, 또 경기가 악재구나, 이렇게 좀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경제 지표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면서 좀 지켜봤는데, 제가 뭐 이런 경제 지표들을 좀 관심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 글로벌 이슈는 이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국내에 국한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세계로 봐야 됩니다. 엄청난 글로벌 시장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이 큰 시장에서의 흐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내보다도 더 많은 내용들을 봐야 되고, 더 많은 시향들을 접해야 되고, 더 많은 지표들을 봐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게밖에 볼 수 없지만은 그래도 지금 핵심적인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만 좀 추가적으로 보면서 요거는 요렇구나. 요거는 요렇구나. 요 정도만 좀 알고 계신다면 충분히 이 파생 상품을 또 하시는데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 경제 지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 쉽게 정리를 하자면 그거예요. 페드가 있죠, 연방준비위원회. 네, 네, 페드의 정책에 영향을 주는 지표가 그냥 제일 센 거예요. 봐봐요. 페드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페드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뭐 금리를 안정시켜도 그죠? 끝이죠. 딱 그 법으로 정해줬어요. 페드의 역할은 금리의 안정과 고용의 안정 두 개예요, 두 개. 금리와 고용. 고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미국은 고용에 그냥 목숨 걸어요. 왜냐하면 네. 고용이 안 좋으면 실업수당 엄청 나갑니다. 네. 그게 다 혈세잖아요. 실업수당 엄청 나니까 고용이 상대되면 돈을 벌어서 쓰고 소비지표 좋아지고 고용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고용지표, 비노표 매달 첫 번째 주 금요일 날 나오거든요. 매달 첫 번째 주 금요일. 그게 한 번씩 나오는데 그거의 척도로 페드의 어떤 정책을 할지 방향성이 나오는 거예요. 고용이 네. 약해? 그러면 더 부양책해. 고용이 좋아? 금리 인상 좀 해볼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고요. 그리고 페드 뭐가 중요해?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페드의 그런 정책,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이 왜 이렇게 올랐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올랐냐? 페드에서 돈을 풀고 네. 부양책으로 막 다 밀어붙였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지금 다 코로나 걸리고 막 다 가게 문 닫고 막 이렇게 껌껌한 악몽의 9시 이후가 되더라도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근원적인 거에 힘을 주고 있는 페드의 역할, 그리고 페드가 어떻게 어떤 정책을 할지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내가 지식인이라면 또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느 정도냐면은 내가 어느 뭐 강남에 투자하는 부동산을 어디 투자를 했을 때 정권에서 지금 이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어떤 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눈을 불에 켜고 보잖아요. 네. 똑같은 겁니다. 페드에서 어떤 정책을 하는 거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리는 쉽게 다 백조의 발을 우리가 하고 위에서 쉽게 그냥 여러분의 입에 벌려가지고 씹어가지고 넣어가지고 위장까지 넣어드리니까 쉽게 그냥 보시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우선 예.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해외 선물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지금은 차트로 봐보면 이렇게 위에 꼬다리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언제 좀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 불안하죠. 불안할 거면은 그냥 현금을 보유한다. 아니에요. 좋은 종목들, 갈만한 종목들을 주식 꽉꽉꽉 채우고 어느 정도의 현금 해외 선물 차라리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떨어지는 거에 배팅을 바로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해외 선물이고 그거를 소액으로 가더라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해외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무기를 갖고 있으면 갑자기 시장이 출렁일 때 그거에 큰 대비를 할 수 있고 그걸 방패막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계좌를 불릴 수가 있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시장이 출렁일 때 준비된 자만이 이거를 이겨내고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하시고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가올 조정에 대한 얘기가 사실 많이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조정이란 단어가 그렇게 무섭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해외 선물을 통해서 여러분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요. 최민수 교수님인 줄 알았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지표를 좀 찾아봤습니다. 비농업 고용지수, 원유재고, 물가지수, 또 제조업 PMI 지수 등등등 여러분 살펴보셨으니까요. 앞으로 뉴스가 딱 뜬다 하면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대응 전략 살펴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상품, 3가지 상품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흐름들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지난주 3가지고 이번 주도 3가지겠지만은 일단 지난주에 흐름부터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입가를 진입을 하고 난 뒤에 한 920틱 정도의 지금 수익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좀 더 빠른 시기 내에 좀 조정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결국 부양책이 한 주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이 좀 나스닥 조정이 조금 더 늦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백신 같은 경우에는 14일 날 지금 뭐 이 보급이 시작될 거다라는 예상치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좀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뭐 다음 주 정도에 이 백신이 보급이 또 시작이 되게 되면서 또 전반적인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920틱 한 틱당 5,500원. 이렇게 계산기 빨리 쳐서 계산해 보세요. 자, 두 번째 이제 크루드 오일입니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도 참 너무 위에서 놀아줬어요. 너무 위에서 놀아줬고 지니까 못 왔는데 왜냐하면 이 백신이랑 이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은 그거보다도 좀 이 지난주에는 이라크의 유전지대에서 이 지정학적으로 조금 유전지대 테러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테러가 나오게 되면
이 생산량이 감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유가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가 버리면서 이 진입가까지는 좀 와주지 못했다라는 점, 조금 아쉬웠어요. 다음은 이제 골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드 같은 경우에도 참 변동성이 엄청 지금 뭐 골드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대장입니다. 대장. 제일 잘 움직여요. 변동성 제일 큽니다. 물론 이 일주일 한 주로 봤을 때 이 손절가 터치하고 뭐 또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일주일치를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골드의 비중을 좀 줄이면 좋겠지만은 일주일치가 아니라 당일로 봤을 때는 골드의 비중을 좀 제일 높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변동성이 좋은 친구예요. 그리고 당분간 12월 말 이 크리스마스까지는 또 골드의 분명히 변동성이 나오겠지만은 지금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 백신이 보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골드가 또 강하게 상승을 이끌기에는 좀 부족할 겁니다. 그래도 차근차근 밟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골드의 흐름도 그렇게 좀 파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골드 하잖아요. 네. 골드 왜 그러냐면 골드 움직임 우선 좋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 최민수 전문가가 골드 잘합니다. 네, 뭐든 자기가 잘하는 게 최고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잘하는 걸로 여러분의 가지 수익을 공유할 수 있으면 그게 최고다. 그 최민수 전문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은 그래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전문가들, 그러니까 트레이더들을 모아서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뭐 K-팝스타 이런 것처럼 해외 선물 스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서 이제 1등을 했어요. 누적 수익률 1등을 했습니다. 이 2달 동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야 했는데 딱 나왔죠. 예. 이걸 딱 뜯으면서 KW 마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와 너 최고다 이랬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일단 실력과 이렇게 유머러스한 그리고 화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들 막 좀 어렵게 느끼시기보다 자 누군가는 얘기하겠죠. 이거 위험하다. 이거 하면 쫄땅 되는 거 아니냐. 쫄딱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잘하는 사람은 다른 거죠. 자 어떤 정말 아픈 병도 누군가 어떤 의사한테 가면 야 이거는 이제 시한부입니다라고 할 수 있고 야 이거 고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금방 고쳐가지고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이런 전문적인 거에는 실력이 중요한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식장 다 빠지는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시장이 빠지는데 우리 손실 난 거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전문가가 있는가 하면은 시장이 빠질 때도 되려 해외 선물로 수익을 또 내면서 내가 가진 개별 종목들을 잘 모아서 이걸로 또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진정한 전문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진정한 후자의 전문가를 지금까지 15년 동안 해왔고 그래서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청자분들이 보고 느끼고 이 부분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계좌에 함께하고 싶다면은 함께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물어봐요. 물어보고 퀴즈도 맞춰보고 또 종목도 문의해보고 이렇게 문제가 열려 있으니까 하고 해외 선물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물어보시고 케어하시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에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같이 하신 분들도 지금 수천 명 굉장히 많고 그런 분들 같이 웃으면서 같이 시청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꽃길만 가고 있지? 가자. 네, 황금지기 최민수 전문가와 다음 주 상품 전략 바로 이어서 한번 우리가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세 가지 상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골드 때문에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러나 이번에도 세 가지 상품 다 매수 전략으로 한번 또 진입을 해볼 겁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진입가가 12,066부터 12,166짜리 목표 1차 값은 12,235, 2차는 12,356, 그 다음에 3차는 12,494, 그 다음에 손절가는 11,966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도 매수 포지션이라고 말씀드렸죠. 진입가는 43.94부터 44.94, 1차는 45.62, 그 다음 2차는 46.68, 3차는 47.84, 손절가는 42.94입니다. 다음 골드 같은 경우에도 진입가는 1800에서 1810, 그 다음 목표 1차는 1818, 2차는 1833, 그 다음에 3차는 1850, 손절가는 179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상품 여러분 살펴보셨고 다 윗방향이네요. 바로 이어서 비율까지 한번 우리가 정해볼까요? 자, 일단 나스닥 골드 오일 이렇게 봤을 경우에 제가 비중을 이제 요번에는 나스닥을 조금 더 비중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40, 골드 30, 그 다음에 오일 3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통으로 봤을 때는 좀 비중을 줄이겠지만은 만약에 데이로 본다, 데이 트레이딩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골드 비중이 한 80은 가져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마 대표님 파생 시장 네, 시간 정리할까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심화 가지고 날아갔는데요. 자, 날아간 만큼 깔끔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파생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이랑 같이 해야 된다는 거. 파생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 종목들 지금 수급이 좋고 흐름이 좋기 때문에 하되 지금 이 위에서 막 흔들리는 부분들에서 불안한 부분에서 1억이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는 파생도 같이 하면 좋다라고 정리하고 싶네요. 같이 가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번 주 좀 정리해보면서 다음 주 전략들 살펴봤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전화나 문자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주말 푹 쉬시고 집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익률 많이 챙겨가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